남자들 둘이었잖아. 시커먼 남자들 둘이 나왔잖아, 언니. 시커멓진 않아요. 아, 최고의 명 MC였죠. MC. 그래서 그래서 딱 갔는데 문을 언니 열고 딱 떨었어요? 제 얘기 들어봐요. 응, 알았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중고차는 유미카의 유미 언니를 심하연TV에 모셨습니다. 요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심하연 TV에 제가 초대를 받고 나왔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유미 언니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왜 그러냐? 제가 모란봉 클럽에 촬영을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저한테 쌩깠어요. 처음 보는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후더분하게 다가와서 말을 시켰고 조금 좀 긴장된 저희 그 마음을 이렇게 좀 누그러뜨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제가 인간관계가 그렇게 막 누구한테 뭐 후적좋게 가가지고 언니 이렇게 해야 잘 못하고 혼자만 가만 앉아있는 성격인데 언니는 한결같이 새로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지켜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넣고 있었죠. 그래서 은연중에 천천히 제가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진짜요, 언니? 이렇게 또 이게 소개부터 너무 극찬을 해줘서 아니, 제가 근데 너무 막 비행기에 타 있는 것 같아서 옛날부터 내가 얘기했잖아, 언니. 얼떨떨한데 모란봉 클럽에 우리 하윤 씨를 거기서 보긴 했지만은 저희 그게 성격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게 조금 친절하게 해주고 싶은데 또 성격적으로 처음 본 얼굴을 또 이렇게 막 다가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저는 좀 성격적으로 좀 초면이라는 게 거의 없어서 누구나 다 처음 보지만 구면인 것처럼 옛날부터도 그렇게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런 걸 좋아해서 그래서 아마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칭찬을 해줘서 고맙네요. 난 그래서 언니가 자동차 영업을 하고 뭔가 이게 잘 되는 이유가 언니 성격적인 이게 훨씬 더 플러스가 돼서 작용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언니 나 근데 개인적으로 애기 키우고 나 집에 있을 때 나 대전 살잖아요, 지방에. 그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란봉 클럽이라는 데가 딱 TV에 등장을 했어요. 몰랐구나. 나 몰랐지. 지방에서 천에 있으니까 몰랐죠. 근데 언니가 그때 1회부터인가 처음부터 초창기에 등장을 했어요. 난 그래서 언니 아니 저기 나오는 여자들은 어떻게 저기까지 나가 앉아있는 거야? 그게 너무 궁금한 게 이게 TV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는 거야? 나는 그래서 아예 우리랑 나랑은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인 줄 알았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언니 인천에 있으면서 모란봉 클럽이라는 그 프로에 첫 1회부터 출연하게 됐는지 그 연결고리라든가 그 시작을 알 수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나 어떤 선을 연결해주는 사람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궁금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이 35,000명 되잖아요. 근데 이제 35,000명 중에는 정말 내가 TV에 나가고 싶은데 북한에는 가족들 때문에 두려워서 못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나는 나가고 싶은데 작가들 인터뷰를 해봤는데 정말 뭐라고 내보낼 만한 내용이 없어. 그래서 못 나간 사람들도 있고 이게 좀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긴 한데 그때 2015년에 초창기에 모란봉 클럽을 시작을 했어요. 15년이구나. 근데 이만갑이 2012년서부터인가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저희보다 3년을 먼저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때도 저도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탈북한 탈북자가 대한민국 TV에 나오냐고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렇죠. 저게 나도 나가고 싶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도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이만갑이라는 그 프로가 기존에 한 3년을 먼저 했었고 추후에 모란봉 클럽이라는 프로가 생기면서 그 작가들이 이제 수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만갑에 나왔던 사람들 혹은 SNS에 이렇게 뭐 자기 활동하면서 올라와 있던 사람들 찾은 거예요. 좀 예쁘장하게 생긴 사람한테 이렇게 섭외를 한 건가? 초창기는 정확히 말하면 인물을 봤어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금방 시작하는 프로기 때문에 이거 얼굴 가지고 오는 거지. 이뻐야지 채널 돌다 이거 뭐야? 얘네들 이쁘네? 이렇게 좀 호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물도 보고 했었는데 인물, 학력 또 그 살아온 그 어떤 역사 그런 것도 보기는 했는데 저는 이제 SNS에 저희 그 전화번호도 많이 올라가 있었고 제가 그때부터 중고차 일을 했었으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면접 보러 오라고 작가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작가가 일단 SNS를 통해서 언니 얼굴을 확인을 했구나. 인연이다, 언니. 여보세요. 여기는 모란봉 클럽 작가 제작팀인데요. 우리 탈북민 방송을 하나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와서 면접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 오케이. 가야지 응. 부르는데. 아싸, 가야지.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그랬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출연자들이 다 그랬어요. 혹시 저 한 번만 나갈 거면 안 나가겠다. 오. 그 얘기는 다 했어요. 똑똑한데요? 다 했어요. 생각보다 그 얘기는. 똑똑한데? 그래서 그 한 몇 번을 써줘야지, 뭐 다 몇 번이 아니고 그 정도를 써줘야지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단 오셔서 한번 미팅 해보자 해서 갔는데 정말 놀랐던 게 몇 명이었어요, 네? 그때 그 하루에도 대기 시간이, 그러니까 나를 예를 들어서 9시 잡고 그 다음 사람 9시 30분, 그 다음 사람 10시 이렇게 해서 한 2, 30분 간격으로 다 미팅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명이 왔다가 수십 명이 나오는 왔다는 거지. 상황이구나. 근데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경쟁률이 치열했네요, 언니. 그럼요. 우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창기에 한 350명인가 봤다 하더라고요. 면접을? 그 300명 중에 언니가 통과한 거예요? 그 350명 중에 처음에 10명을 봤어요. 와, 그럼 진짜 치열했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면접 보러 딱 갔는데 제작진, PD 다 같이 모인 게 그때 제 기억으로는 거의 아마도 한 20명까지는 아니지만은 한 15명 이상은였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한 방에다가 이제 다 모여놓고 한 사람씩 들어오게 하고 불러다가 자기들이 이제 궁금한 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재치도 보고 뭐 이런 것도 그렇지, 말빨도 보고 하는 그렇지. 거겠지. 왜냐면은 테스트잖아. 평소에 말을 잘하다가도 사람 많은 데서는 얼어서 말을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언니. 근데 사람 많은 데서 말을 못하면 카메라 앞에서 더 떠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도 카메라 앞에 한 번도 못 나가신 분들도 아마도 계실 거예요. 평소에는 말을 잘하다가 카메라가 딱 넣으면은 덜덜덜덜 떨어. 머리가 백지장이 팍 돼가면서 덜덜덜덜 떠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맞아요, 언니. 근데 그거는 아마 연예인들도 처음엔 떨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잘하진 정말 않으니까. 강심장이 아닌 이상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앉아있는 거야. 어머머? 무슨 면접 본다더니 이렇게 많이 앉아있지?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테이블 하나, 의자를 딱 하나 넣고 맞은편에 쫙 앉아있는 거예요. 울겠다. 나 같아도 울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물어보고 싶은지 질문을 하는 거야. 몇 년도에 왔어요? 지금 뭐 하세요? 어떻게 왔어요? 뭐 대충 물어봤는데 그렇게 길게 안 물어봤어요. 왜냐면 대기 시간에 뒤에서 대기하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람의 성향과 성격을, 캐릭터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캐릭터를 잘 봐야지 겹치지 말아야 되지. 예를 들어서 모란봉 클럽 이거면 하면은 다 뭐 센 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아, 진짜? 난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저 그렇게 생각보다 안 셉니다. 근데 똑같은 캐릭터가 많이 앉아있으면 자꾸 부딪히니까. 안 되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방송사에서는 그것도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나랑 같은 캐릭터를 가진 언니가 나 김나영 언니. 몽쿨의 초창기예요? 김나영 언니랑 나랑 같은 캐릭터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보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는 묻는 질문에 대답하고 했는데 가서 연락을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두구두구 왜 오늘 연락 안 하지? 난 떨어졌나 보다. 오늘 안 되나 보다. 에이 그래 내가 무슨 방송 가서 먹고 살고 딸인데 했는데 한 보름 정도가 지나서 사람 간말리네. 보름씩이나? 하더니 이유미 씨 안녕하세요. 모란봉 클럽 작가예요. 이러더니 이번에 모란봉 클럽 2회차에 유미 씨가 우리를 모시려고 그래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요?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다시 미팅 날짜를 잡아서 같이 모란봉 클럽 출연하는 제작진과 또 출연진 MC를까지 같이 식사를 한번 해서 얼굴을 투고 조금 그 서먹서먹한 거 틀라고 네.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하더라고. 근데 그때까지 나는 MC가 누군지 몰랐지. 그때 MC 누구였어요? 남자들 둘이었잖아. 시커먼 남자들 둘이 나왔잖아요, 언니. 시커멓진 않아요. 그래요? 최고의 명 MC였죠. MC. 그래서 MC랑 같이 본다 해서 저는 이제 이게 출연하면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MC가 누굴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MC가 누구예요? 그날 와서 보면 알 거예요. 끝까지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게 영업 비밀이었나 보다. 그게 아마 좀 그런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그래서 그 날짜에 와가지고 서울에 어디 장소를 갔어요. 식당으로 갔는데 그날부터 촬영인 거야. 그게 촬영인 거였어요? 어디 SNS 찾아보면 있어요. 진짜? 촬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멤버가 10명이었는데 2명은 좀 빠져있고 8명만 먼저 고정을 쓰려고 8명을 먼저 뽑았었고 그때 서희랑 나랑 한유미랑 다 1회차 멤버들이에요. 유미도 1회차 멤버였구나. 그때 딱 들어가는데 MC가 안 왔더라고.
그래서 MC가 누구지 하고 기다렸는데 조금 있다가 문 쫙 열고 들어온 게 지상렬이 오빠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분. 어머, 막 그 TV에서만 보던 사람을 그때는 네. 우리가 처음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오빠, 오빠였구나. 오빠 그 개그맨 그것도 잘 보고 있고요. 사실 지상렬이 오빠 죄송한데요. 뭐 본 거 없는데 그냥 봤다라 했어요. 잘 보고 있고요. 이건 또 뭐 서로에 대한 뭐 네, 인사말이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좀 있다가 문 쫙 열고 들어온 게 그저 김성준 그 사람. 김성주 오빠였어요. 근데 성주 오빠는 딱 처음에 봤을 때 안녕하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를 단 줄 알았어요. 그 정도 음량이 좋아요? 이 딕션이 너무 좋아요. 야, 이래서 아나운서였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는데 오빠 마이크를 혹시 하셨어요? 했는데 마이크를 안 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저는 뭐 북한 음식도 좋아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좋아하더라고. 그날 냉면집에서 냉면을 먹었는데 고기를 드시고 냉면을 안 드시더라고. 먹어야지. 그래서 오빠도 그냥 예의적으로 그냥 영업용 멘트를 날렸구나. 그래서 그때 성주 오빠를 만났었고 그 자리에서는 이제 그 김성주 하면 사실 대한민국 국민 MC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는 분명히 대박이 나겠구나. 날 거다. 왜냐면 김성주가 MC 만 MC니까 최고의 MC니까. 그래서 그때 그 첫 만남을 그렇게 식당에서 만났었어요. 근데 드디어 거예요? 촬영날 다가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북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였어요. 그 뭐 북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뭐 대한민국 사람들도 사람이라면 다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그 서로 그냥 지지 않으려고 하는 기싸움. 그렇지. 그 방송할 때 특히 이 사람 말할 때 어떻게든 끼어들고 말해서 내 분량을 챙겨야 되잖아. 막 기싸움. 언니 다른 채널은 더 해. 난리판이야. 제가 몰랐는데 연예인들은 더 한다더라고요. 연예인 더 하는구나. 연예인들은 더 한대요.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는 게 장난 아니라더라고. 근데 우리는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렇게 그 비정상 회담처럼 두 개 놨잖아. 이렇게 서로 마주 앉아서 앉아 토크를 있었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말 토크이기 때문에 이빨을 쎄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맹활약 펼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뭐냐면 나도 너를 까야 되고 너도 나를 깔 수 있으면 깔아야 그래야지 재밌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때는 또 특히 뭐였냐면 작가들이 북한말을 써라였어요. 언니 이거 북한말 할 수 있었어요. 그때. 근데 북한말이 안 나와. 그래서 너무 북한말을 다 잊어먹어서 엄마랑 통화를 하지. 엄마 북한말로 이렇게 엄마랑 통화하다 보니까 북한말이 또 생각나고 따라오고 이래가지고 그때 처음엔 북한말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구나. 그때 제일 인기가 많았던 거는 한유미가 다 사투리를 잘해요. 유미가 아직도 그러지. 언니? 그러면서 하지. 맞아. 야, 이 안깔 왜 이러 하면서 사투리를 엄청 잘하거든. 맞아. 그래서 그때 그 10명이 시작을 했는데 참 캐릭터가 10명이 다 다양했어요. 그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또 언니다 보니까 이거 한유미 이거 양반 못 되겠다. 전화가 오네. 너 기다려. 진짜. 그래가지고 그때 좀 재밌기도 했지만 서로 쟤 저 뭐야 막 이러면서 근데 참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 와서 정말 수없이 탈북하고 북송당하면서 대한민국 오긴 했지만은 모란봉 클럽 이제 5년 넘게 제가 일회 때부터 쭉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오열을 해가지고 이 녹화 중에 뒷머리가 너무 아파서 쓰러질 정도도 울어봤고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왜 똑같은 북한 땅에서 살았는데 너희 삶은 그렇게 처절하고 너희 삶은 그렇게 아름답고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야. 나는 그렇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화가 난 적도 있었어. 찍다 보면 언니 슬픈 이야기가 나오면 몰입하면 그치. 힘들긴 하더라고. 오래 앉아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모란봉 클럽을 이제 5년 이상 찍다 보니까 그 과정에 나도 많이 성숙되고 배워가고 아픈 사람의 그 어떤 고통과 아픔도 알게 되고 또 그런 것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 있던 것 같아요. 너무 울어가지고 어떨 때는 참자 이게 화장이 다 얼룩지니까 참아야지 하는데 못 참겠더라고. 제가 모란봉 클럽 하면서 제일 잊혀지지 않은 딱 2명의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었습니까? 그원에는 나 그날 너무 많이 울었는데 아버지가 국공포로였는데 나는 국공포로 자식들까지 그렇게 그
그 탄강에 아오지 탄강에 그렇게 무리로 갈 줄 몰랐는데 난 여기 와서 알았다니까. 그랬군요. 국군 포로의 자식이라 해서 아버지랑 같이 그 아오지 탄강에서 일을 했는데 고향에 가고 싶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버지를 가서 데려가 죽이고 아들을 잡아가다가 죽이고 언니를 잡아가다 죽이고 다 죽다 나니까 그 언니는 마지막에 갈 길이 없어서 한 게 탈북이었거든. 근데 그 아버지를 보는 앞에 총살하고 아들 자기 동생을 보는 앞에 총살하고 그 총살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야 어떡해 북한 진짜 저 인간 쓰레기 같은 새끼들 야 고향에 가고 싶다란 말 한마디에 그렇게 다 죽이냐고. 그게 큰 죄예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오열해서 울었고 또 하나는 엊그저께 그 꽃제비 17년 생활했던 강철이 얘기를 할 때 야 그때 정말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 밥 한 덩어리를 얻어먹기 위해서 우리 알잖아요 꽃제비들 생활 힘들죠. 역전해서 그거 지난 그 남는 먹다 버린 그 버린 거 비닐을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 먹으면서. 피리를 불었다잖아요. 그리고 너무 굶다 보니까 헛게 보여서 겨울에 눈 위에 어떤 그 이렇게 뭐 노란 게 있어서 그거를 주워서 너무 배고파서 주워 먹었더니 온똥이었대. 인돈. 어휴. 그 말을 듣고 야 어떡해. 나도 북한에서 살았는데 저렇게까지 산 사람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오열했어요 그때. 저도 북한에 있을 때는 다 몰랐어요. 그런데 모란봉 클럽 이런 그 탈북민들이 나와서 하는 채널들을 많이 그치, 보면서 그치. 북한의 곳곳에서 도처에서 그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폭넓은 이해도 오히려 남쪽에 와서 다른 지역의 이런 에피소드와 사연과 거기서 어떻게 살았다는 삶에 대해서 내가 더욱 학습하고 공부가 된 계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언니 이 모란봉 클럽과 어떤 그 탈북민들이 나오는 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프로의 맞아요. 역할로 해서 탈북민 스타가 생겨나고 맞아요. 탈북민에 대한 인지도 대한민국 국민이 탈북민을 바라보는 인식이 조금 많이 좀 도약하지 않았냐. 옛날에는 그런 그래도 생각해요. 탈북민이라면 조금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맞아요, 봤었는데 많이 그래도 탈북민들이 이해를 하고 또 보다 뭐 좀 다듬어 주려고 하고 좀 다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또 하율 씨 채널이긴 하지만 꼭 해보고 싶은 얘기는 제가 거짓말이다. 너네 다 거짓말이다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래요? 많아요. 남의 인생을 가지고 거짓말이다 진짜다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북한은 내 옆집에서 일어난 일도 몰라요.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지역과의 서로 어떤 교류도 없고 옆집과의 교류도 없는데 남의 삶을 갖다가 내가 쟤는 거짓말이다 진짜다 그것만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겪지 않았던 사건이라고 그렇지, 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그렇지.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았어라고 모든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극과 극에 사람과 사람이 3만 5천 명이 맞아요. 탈북에 왔어도 그 사람들의 살아온 삶과 탈북을 해야 되는 각자 이유가 너무나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보다 탈북민들이 오히려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극명하게 아니다라고 맞아요. 단언컵 딱 선을 긋던데 저도 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많이 보면서 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해서 내가 어느 만큼 잘 알았던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송 프로가 제작이 돼서 어쩌면 탈북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넘어왔는데 탈북민 여성을 주변에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탈북민 여성이 너무 생활력이 강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기분도 좋고 또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언니 결혼정보에서도 잘 된대요. 맞아요, 언니. 맞아요. 잘 돼요. 그래서 탈북민 여성들이 시집을 조금 더 잘 갈 수 있었던 거고 대한민국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되게 많은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이 만들어진 거는 너무 탈북민에게는 너무너무 잘된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해요. 통일되는 그날까지 장수 프로로 해서 저 꼭 아니라도 또 지금 나오는 새내기들도 또 예쁘고 말 잘하고 경험이 많은 친구들도 뭐 더 많이 나와서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북한에 네.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오늘 정말 궁금했던 유미 언니가 모란봉 클럽에 어떻게 처음부터 뿌리를 팍 박고 앉을 수 있었냐라는 거 궁금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언니 같이 재미있게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재밌었으면 다행이에요. 재밌어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